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안철수가 대선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거다. 그러나 안철수는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정권 교체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판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JTBC 뉴스룸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 대표가 대선에 나갈 것으로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비쳤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그는 뒤에 이런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있다. 아니, 된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대선에 장애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교체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또 되물었습니다. 진행자가 안 대표가 정권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다시 묻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노련한 이 정치인의 그 촉각과 촉을 갖고 있는 이 김종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는 무슨 이유일까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다.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쉽게 결정 내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안 대표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약속과 관련해서 내가 반대할 수도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이다 라면서 오 후보가 시장이 돼서 서울시 요직 임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안 대표 쪽 사람을 배려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걸림돌이라고 부르고 사퇴를 주장한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게 내 책무인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가 한 행적은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 김문수라든가 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이 또 김무성, 이재호 이런 분들은 단일화 과정에서 그 김종인 위원장이 단일화를 이렇게 뒤트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 얘기를 멘트를 하고 문제를 삼은 것이지 괜히 김종인 위원장을 공격했다고 생각을 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그 말 자체를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게 김종인 본인이 안철수를 통합에 나가려는 그 안철수를 갖다 상당히 비판을 하고 그래서 통합이 물꼬가 이렇게 트다가 이렇게 말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통합을 할 때는 야권 단일화를 할 때는 큰 정당의 당대표는 절대로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원래 정치 전략의 원래 제1 기본 아닙니까? 김 위원장은 이제 떠나야 됩니다. 여튼 떠나야 됩니다. 예. 전날 한 유튜브 방송 기자에게 김 전 의원 등 이들 사명을 거명하면서 전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당의 리더십을 맡았으니 오늘날 당이 이런 꼴이 됐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향후 행복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4월 8일을 위해서 그만두려고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자, 선거 끝나고 잘 떠나는 겁니다. 그만큼 역할을 했으면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김종인의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본 게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도와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도와준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결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경험해 봤는데 결과가 별로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선에 이제 관여 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늦어도 5, 6월 되면은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김종인 씨의 그 말 중에 말이죠. 이 안철수 대선 행보, 정권 교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내놨을 텐데 만약에 안철수가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건 또 큰 문제죠. 안철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가는 전제가 뭐였느냐. 대선을 포기하고 나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전제로 걸고 대선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에 하겠다 해서 국민들의 찬사를 받았는데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나중에 또 대선 또 쭈삐쭈삐하고 말이죠. 이런다면 그 인간으로서 그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의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걸 숨겨대고 또 북한 미사일 뭐 등등을 북한을 변호해대고 또 북한이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인권을 갖다가 회복시키자는 북한 유엔 결의안에 불참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이냐 이런 제하의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북한이 21일 오전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 발사했다는 걸 어저께 발표했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들이 24일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군은 뒤늦게서 실시간 포착했다 하면서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누구를 위한 국방부입니까? 또 어느 정권을 위한 국방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방부입니까? 북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숨길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국방부라면은 그것이 최대의 존립 목표라면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숨기고 있습니까? 군은 북 관련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공개 안 한 건 좋지만 미사일 같은 거를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북미사일 발사를 알고도 숨긴 겁니다. 군은 북 관련 모든 걸 공개하지 않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작년 4월 같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왜 그런 공개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공개했다 안 했다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우리 국민은 북한의 중요한 군사 움직임에도 미국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미 당국은 이번 도발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이 역시 지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이 비공개를 요청했을 것 아닌가라고 지금 이 사설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당국은요, 이 사실을 자국 언론에 이미 흘려서 보도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조선일보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이 도발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발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은 겁니까? 도발이라고 평가하고 싶은 겁니까? 이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지 긴지 기술적 분석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는 국가 안보를 맡은 국방부가 알아서 분석하면 될 것이고, 사실대로 순항미사일 2발을 쏘아댔다 하면 그 사실 보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정부하고 군은 북한 집단의 실체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애써 부인하려 하고 있고, 그저 북바라기 그런 표현만을 통일부 이인영은 계속 북바라기, 북이 기분 좋을 소리들만 해대고 있습니다. 북한 전단, 북한 인권과 자유를 위한 그 북한의 전단, 이 탈북자들이 그 애써 노력해서 하는 그런 소위 인간의 표현의 자유를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도 처벌하겠다는 처벌법까지 이 정권은 만들어냈습니다. 초점이 안보에 있지 않고 남북 이벤트에 있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점이 안보에 있지 않고 남북 이벤트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이벤트로 선거에서 득을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정치 행위에 군이 가담하고 있습니까? 군은 최근 북이 말이죠. 북의 NLL 있죠. NLL 인근에 그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도 포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쏘아대면은 서울이 정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위험 지경에 있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2019년 창린도를 찾아 포사격을 명령해서 남북 군사합의가 깨졌지 않습니까? 깼지 않습니까? 19년도에. 근데 군사합의가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까? 창린도 포배치는 군사합의 무력화가 분명한데도 국방부는 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저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맞습니까? 왜 그게 군사합의 아닙니까? 순항미사일 도발도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의 정치를 돕다가 적을 변호하는 지경에 이르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자, 외교부는 또 어땠습니까? 북한의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에 3년 연속 불참하고 있습니다. 아이 지나라. 북한의 그 인권이 유린이 그 북한에 준대 그 인권 결의안을 세계가 소위 공동제안하면서 인권의 자유를 거기다 품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공동제안에 3년간 연속 불참한 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북한 비호 정권입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존립하는 그런 정권입니까? 국제사회를 향한 한국의 중대한 입장 표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나라, 자기네들이 직면한 그것은 외면하고 있는 것. 보십시오.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조그만 대만이 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대만 정부를 좀 벤치마킹 하십시오. 대만 정권. 그 여성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하시죠.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조그만 대만국이 큰 중국 공산당 중국을 자유중국이 다시 말하자면 공산 중국을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민주화 속칭 자칭 민주화 운동권이라는 이 정권에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남북 이벤트가 중요하다. 김정은 쇼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인권도 짓밟으려고 달려들겠네요. 사설자가 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 결의안에는 북한 국군 포로 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국군 포로 인권 문제 말이죠.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 수만 명은 지금 노예처럼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온갖 남북쇼를 다 하면서도요, 국군 포로 송환은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 모습입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민간 대북 지원의 빠른 재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주사파 운동권 대부였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통일부 장관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통일부 장관이 돼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오히려 얘기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 국민은 참혹한 피살을 당했습니다. 공무원, 해양 공무원이 말이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그런 데는 관심도 없습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민간 대북 지원의 빠른 재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소위 통일부 이인영의 그 말 한번 보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통일부 장관의,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 장관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의 참혹한 피살에는 관심도 없다 이겁니다. 그가 원하는, 이인영이가 원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입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